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그간 약세를 보여줬었던 나스닥 지수가 1.4%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뛰어 올랐는데요. 그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1.8%대에서 1.7%대 중반으로 내리면서 반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 수준의 청문회 발언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안도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잡기에 주력하겠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후반에 개시할 수 있다라면서 시장을 달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5.6으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골드는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1,821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딴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WTI가 4% 가까이 급등해서 올해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 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7.0%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1982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5.5%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주말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보조지표로 보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죠.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해왕입니다. 네,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전일 파월 연설 관련해서 내용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외신 뉴스라든가 이제 경제 TV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 어떤 과정을 겪을까? 그리고 달러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겠죠.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예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자세하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에 깔린 주요 이야기들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의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발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하며 1,800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오일은 낙관적 수요 전망에 2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며 올해 들어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화가 미국의 급격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완화에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는 전일에 있었던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기사인데요. 제목은 Federal Powell says rate hikes, tighter policy will be needed to control inflation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CNBC 기사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가 충분히 건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준의 부양책은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파월은 이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이며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올해 말경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3, 4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연준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리고 또 은행 감독에서 연준이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재지명을 받은 파월 의장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야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연임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 2시간 30분 동안의 발언 동안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연준은 2021년에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돼서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면서 현재는 완전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여러 위원들의 최근 부적절한 금융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이 사전 통보 없이 금융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고용에 대해서는 좀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주력할 것임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면서 올해 말경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파월 의장의 청문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상승을 한 것이었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는 완화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이슈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였죠. 네. 대차 대조표 축소. 한 근데 7월, 9월경 예상하는 게 많았는데 네. 올해 말로 좀 뒤로 미뤄지면서 시장이 그 부분에 안도하면서 상승한 게 아닌가요? 사실 어떤 발언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예. 시장이 왜 상승을 했냐. 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건, 야, 이거 자칫하다간, 테이퍼 텐트럼 정도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의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뭐고, 테이퍼 텐트럼은 또 뭐야? 맞지 않을까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이제 테이퍼 텐트럼은 뭐 이제 긴축 발작이죠, 사실상. 시장을 갑작스럽게 돈을 풀다가 응축한다니까 시장에서 이제 요동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좀 충격이 오는. 그럼 또 대차 대조표 축소는 뭐야? 이걸 왜 한다는 거야? 그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까가 맹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파월은 이걸 또 잘 해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건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 제가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일에 있었던 또 파월 의장의 청문회 관련해서 또 시장이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요새. 근데 제가 이거 옛날부터 보여드렸던 거죠. 네, 하도 많이 네.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도 많이 알겠네요.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새 또 최근에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던 게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 연준이 대차 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준이 가진 자산이 1경이 된답니다. 부자네요. 엄청 부자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네. 연준이 능력이 뭐예요? 페드의 능력은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죠. 네. 그럼 이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흩어진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왜냐? 간접적인 공급의 형태로 유동성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거는 이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원화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1경이에요. 1경.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라고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경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세부적인 자산에 대한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형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교육을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1경 단위에 대한 이제 원화 기준입니다. FOMC의 자산이 거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번은 뭐냐? 국채입니다. 국채. 자, 2번이 뭐냐면은 MBS 채권이에요. MBS.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채권은 무엇일까요? 저희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앵커님 무엇일까요? 국채일까요? MBS일까요? 우리가 보는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채권은 국채겠죠. 맞습니다. 국채 금리를 뿌듯합니다. 보니까. 앵커님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채입니다. MBS가 아니에요. 자, 국채가 중요한 이유는 증시의 실질금리의 변동요인이기 때문이에요. 대차 대조표 축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뜻이에요? 시장의 공급을 풀어버리겠다 이거죠. 이 채권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되겠죠. 국채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요. 국채 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채와 가격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우려하던 거예요. 과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예정을 들어가되 어떤 식으로 축소를 들어갈 것인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드릴게요. 네. 자, 따끈따끈한 소식을 결과를 보죠. 우린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대차 대조표를 해서 연준이 축소를 나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8조 8천억 원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사실 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줄어드는 네. 건데 과연 어떤 구성으로 줄어드냐가 시장의 변동 요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하이라이트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준은 국채보다 MBS 축소를 선호.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 드렸죠.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건 후순위로 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 그럴까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테이퍼 템드럼 갑니다. 시장 긴축 들어가요. 왜냐? 국채를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엄청난 하락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국채 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증시에 있는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오는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꺼내놓은 결과는 파월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도 MBS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이룰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시사하는 거예요. 시장은 여기서 안심하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차 대조표는 어차피 축소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만 MBS 채권을 우선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채를 건드리면 문제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은 이것 또한 고려하는 거죠. 국채를 지금 당장 한 번에 풀어버리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된다. 근데 MBS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기지잖아요. 모기지. 부동산 채권 모기지. 뭉탱이로 모아놓은 거. 제가 쉽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뭐예요? 근저당권. 여러분들 부동산들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집을 살 때 저당을 설정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저당권도 채권이죠. 여러분들.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영향 요인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증시에 끼치는 영향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밸런스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국채를 건드리진 않는 거는 지금 시장의 안도 요인이다. 안도 요인.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난한 박스권 예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난한 박스권. 무난한 박스권. 증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코스피 3,000 다시 도달할까요? 네, 도달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신고점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주 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치주 관련해 갖고 시가총액 큰 거는요. 건드리면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손실 위험성이 커요. 그냥 박스로 무난하게 갈 흐름도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섹터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미증시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 연준은 국채보다 MBS를 선호했다는 거. 그죠? 이는 시장에 대한 안도감 발생입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국채에 대한 물량을 던지는 그 타이밍이죠. 지금 당장은 안도해도 된다. 그죠? 근데 언젠간 건들겠죠. 그때가 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조건을 판단하고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죠. 시청자분들, 아,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단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네. 처음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뭐지? 이건 뭘까? 그죠? 왜냐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미증시에 대한 어떤 FOMC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전개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지 미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확보가 되고 이게 코스피에 자동스럽게 연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새 미국장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미국장 얘기를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강의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고 지금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어떤 실질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최근 증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랠리성으로 부여를 했던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변동폭이 저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움직임보다. 근데 이번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만약에 국채에 대한 비중도 같이 던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은 증시는 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였죠. 왜냐하면 파월이 지금 당장 국채를 비중을 많이 던질 필요성은 없거든요. 테이퍼 팬트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국채 던질 때는 앞으로 신중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달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큰 변동 요인을 일으키는 게 달러예요. 네. 그죠? 달러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네. 달러는 이제 앞으로 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오늘 달러가 예. 급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아,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우리 맨날 페드 보고 유로존 얘기 듣고 하는데 달러 왜 고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걱정이 돼요 시청자분들. 제가 보려면 차라리 유로 매수 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달러 고점은요 여러분들 제가 11월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나온다고. 네. 지금 못 깨죠. 정확하네요. 네. 깰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 이 11월 말이 언제예요? 뭐 했나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들어갔죠. 그죠? 테이퍼링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시장 반영이 여기 들어간 거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이 테이퍼링 시작 전에 다 들어간 거고 지금은 뭐야? 고점 나오고 이 구간에서 이제 랠리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박스로. 여러분들. 박스로.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반복 구간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올해죠. 올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유로 매수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그 기회 타고 있어요. 기회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네. 기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골드만삭스에서 유로존 성장률 앞으로 2년간은 미국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데 네. 그런 유로존이요? 네. 그런 유로존의 맥락으로 성장률이. 볼 수 있나요? 유로- 성장률이요. 유로존의 성장률. 네. 유로존이 너무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네. 성장률은 좀 높게 평가될 수 비슷한 있죠. 네,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유로화가 상승하는 것처럼 네. 좀 성장률 이제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미증시는 하도 왜냐면은 지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은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평가는 높게 측정이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이제 밑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통화 정책만 좀 깊숙하게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네. 작년 8월부터 유로 매도를 들어가라고 평가를 했던 게 네. 단순하게 페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요 제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종목이 있다면 저는 유로를 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죠? 유로를 볼 것 같아요. 유로를.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캐나다 달러네요. 이상했어요, 뭔가. 그러게요. 네. 방향성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는데 방향성이 확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네. 자, 지금 유로 차트예요, 여러분들. 작년 이제 8월이죠. 8월부터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네. 여기잖아요. 여기. 음, 매도 보세요. 내려가는 거. 하방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수익이 좋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는 방향성이 하나로 확고해요. 지금 상황에서. 예. 이거는 왜냐?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유로 매수 보세요 라고 했던 건 테이퍼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아니에요.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V자 반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저점만 나온 상황이에요. 저점만. 미국 때문에. 여기서 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분간. 흔들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추구할 때 수익이 가장 크게 나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S전자가 하나의 방향성을 쭉 올라가요. 양적 완화 시작할 때부터. 좀 가만히 냅둬도 수익금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유로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로 쭉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올해 3월 이후로 보고 있어요. 테이퍼링 종료 시점부터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 네. PEPP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뭐예요?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축소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지 네. 대출을 나가는 거를 줄어드는 걸 테이퍼링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안 그래요? 긴축. 그죠? 긴축을 시도하는 거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올해 3월에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좀 봐도 좋겠네요. 지금 만약에 보실 거면 네. 이거 저점 위치 값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어차피 저점은 나온 거니까. 네. 한번 내려오면 그때 또 매수 봐라. 아. 지금 어차피 박스권 랠리니까. 네. 안 그래요? 가장 쉬워요. 이것 또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미국 때문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어차피 시장 관영 다 끝난 거고.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증시의 요인하고 환율에 대한 요인하고는 통화, 달러, 이거에 대한 요인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네네. 진짜 궁금해 하시거든. 네. 안 그래요? 원달러 많이 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원달러 때문에 변화를 했다라고서. 근데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여러분들. 원달러의 변동 요인은 뭐예요? 한국은행과 미국은행에 대한 긴축 속도예요. 긴축 속도. 이 속도에 대한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달러에 대한 변화입니다. 1200원 뚫으니까 와, 이거 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저는 내려올 게 뻔히 보여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1200원 좀 넘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려올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3번 한대잖아요. 여기서 해답이 다 나옵니다. 뻔히 나오는 결과 예상치입니다. 원달러가 시장의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제기를 한 거고, 원달러에 집중할 필요성이 없다는 건 이미 미국 FMC에서 금리 인상을 3회 시도한다는 게 뚜렷하게 점도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원달러는 이 상승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한국은행이 만약에 4번 금리 인상한다 올해, 이런 발표 하지 않는 이상. 올해 어떻게 돼요? 이번 달 1월에 금통이 있죠. 여러분들. 금통이 1.25% 올리겠죠. 이것도 다 시장 반영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날 당일 가서 오늘 금리 인상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금통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다음 1.5%에 대한 인상에 대한 계획을 언제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맞죠? 시장은 다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할까? 한국은행에서. 이러면 시장이 뒤처진 행보를 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 시장은요, 이미 나오는 시나리오는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원달러는 1200원, 지금 1200원 상단 돌파했을 때도 어차피 이거 내려올 거야 라는 거를 저는 제기를 했어요. 지금 1900원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앞으로 올 한 해가 오히려 1200원대로 계속적으로 밑으로 맴도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한국은행과 미국 FMC에 대한 올해 행보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통화 정책만 보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달러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이 이것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원달러는 통화 정책에서 결정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상입니다.
네, 최근 나오고 있는 이 미 연준의 행보와 달러 그리고 또 유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외국어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뭐 페드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파월 의장처럼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하게 들리기 마련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신세계 리턴즈 계속해서 매일 본방사수 하시다 보면 지금 들리는 어려운 단어들도 좀 익숙하게 들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신세계 리턴즈 또 애청해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정말 노란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양적 기축을 연말로 미룬다면 또다시 그 즈음에 증시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긴축을 연말로 미룬다는 의미를 해석을 못 하겠네요. 사실. 그 파월 의장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올 연말쯤 할 것이다라고 좀 발언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연말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국채를 언제 던지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국채를 언제 던지냐, 여러분들. 국채를 던질 거 아닙니까? 네. 시장에다가. 네. 여러분, 페드라고 여러분들 MBS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장에 매물 넣어놓겠어요? 비중이 반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거의 6대 4예요. 네. 국채가 6이고. 그렇죠. 근데 파월이 사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많은 분이죠. 생각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런 어떤 쓸데없는 발언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제시를 안 취하고 네.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네, 굉장히 신중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게 MBS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이제 시장에 내던진 거고, 네. 그죠? 만약에 국채를 던지는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면 시장의 조정은 한번 드러날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 국채에 대한 변동 요인이 실질금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물가가 안정화돼 있다면 네. 상관은 없는 거죠. 아. 만약에. 근데 물가가 오히려 지금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네. 내리고 차라리 같이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한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계속 완화시킬 거예요. 근데 이게 숙제인 거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증시에 대한 요인은 물가에 대한 요인하고 국채에 대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상황이. 네. 근데 물가는 내려야 되고 여기서 국채까지 던지면 실질금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수직 상승으로. 그러면 시장이 테이퍼 펜트럼이 발생하는 거죠. 긴축 때문이다. 맞는 거거든요. 표현이. 퍼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준의 숙제는 만약에 물가가 하방에 이미 안정권에 있을 때 국채를 시장에 던진다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 이제 약조정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물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던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기를 드리면은 회원님 연말로 미룬다면 증시가 그쯤 충격을 받을까요? 연말의 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건 연준 숙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 잠시만요. 굉장히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거든요. 이게 표현이. 이거 굉장히 이게 쉽게. 정말 경제는 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다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야. 네. 왜냐면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올지 모르고 항상 이런 게 연출되다 보니까 예.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시장을 생물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살아 숨쉬죠, 아주. 네. 네. 팔딱팔딱 뜁니다, 정말.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신세계에서 확인하는 법 알려드렸죠. 네. 항상 이제 프레드라고 이제 미국의 공식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영어로 쳐야 돼.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엄청 네.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단어의 뜻을 하나씩 왜냐면 또 이제 비즈니스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또 보는 주요 지표들은 또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볼 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네. 예. 여러분들 한국어만 할 줄 알아도 다 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뭐 자.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네. 네, 지금 뒤에 이제 띄워주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자, 이게 실질금리예요, 여러분들. 예. 실질금리인데 제가 그 물가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저 질문이 왜 중요한지 저는 이해를 아는데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물가죠,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표가 물가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동의하나요? 좀 적극 동의합니다. 아, 네. 사실 적극 동의해요. 네. 그래서 구리 매도가 올해 그렇죠. 가능성이 또 우리도 높다는 말씀해 거고 주셨죠. 왜냐면은 이거는 못 막으면 미국이 큰일 나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물가, 그죠. 물가, 인플레이션 얘기밖에 안 하는 거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물가 더 올라가면요. 미국이 큰일 납니다. 미국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은 안 망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네. 이제 구리 매도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걸 고려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할 때 똑같아요. 네. 철강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되겠죠. 예. 철강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 하방에 대한 요인으로 출연이 됐다면은 고점 포인트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한 까지 거예요. 연결해서 철강업은 생각하면 저는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섹터는 비주류 종목이 될 것 같다. 올 한 해는 이 판단이 들어가겠죠. 네. 자, 개장을 제가요 하다가 얘기하다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장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물가랑 여러분들 실질 금리를 표현을 드리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가 항상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오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준비를 할 다 수가 없거든요.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자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영어 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찾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단어를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유튜브의 한 시청자님께서도 요즘은 매일매일 10년물 국채금리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야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이제 물가예요, 여러분들. 물가고요. 저 여러분들 미장 듣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비 컨티뉴 딱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지금 현재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72% 상승한 15,9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20% 상승한 1,82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1% 오른 배럴당 8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9% 상승한 1.14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주요 상품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또 앞에서 노란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인데 오늘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증시가 조정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증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라는 상황이. 네. 지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인데 어차피 이제 이제 통화 정책만 일단 간단하게 연결한다면 페드가 긴축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거는 한국은행하고 빨리 좁혀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앞으로 미증시가 움직임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미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코스피도 상승 흐름을 당연히 보일 거예요. 최근 디커플링이 다시 커플링화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 그럼 미증시가 언제 조정이 오냐에 따라 코스피가 조정이 오겠죠. 그럼 미증시가 실질 금리가 상승폭을 엄청 키우는 구간 내에서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이 올 거다. 이게 제가 키포인트예요. 지금은요, 미국이 만약에 전일 파월이 만약에 자, 우리는 국채를 줄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국채가 초록색 선이에요. 국채 금리가. 이게 수직으로 폭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직으로. 간당간당했어요. 여러분들. 수직으로 폭발했을 거예요. MBS 채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상승 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선에서 머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자연스러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만약에 질문 내용으로 다시 본다면은 연말로 국채를 던졌을 때 페드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데 연말로 이제 시장에서 국채를 던지는 거를 연말로 잡았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연스럽게 국채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는 당연스럽게 상승하겠죠. 그때는. 그러면은 그때 시장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게 물가가 밑단에서 맴돌고 있냐 아니냐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상단 흐름에서 연말까지 버티고 있다면 증시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하방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물가에 대한 상황을 안정화를 추구해서 밑단에서 파란색 선이 놀고 있다면 저는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 두 차이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마룬님에 대한 답변은요. 연말로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바꿀게요. MBS 양적 긴축인데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긴축은 사실상 시도하는 거잖아요. 긴축이라는 표현보다 대차 대조표 중에 국채를 연말로 미루게 된다면 시장은 충격을 줄까요? 이 질문이 정확하겠죠. 네. 그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때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주냐? 그거는 물가에 대한 파란색 선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 네. 이해하시나요, 앵커님? 네, 이해했죠. 이해하셨나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왜 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라 네.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에요. 증시는 지금 상황에선 저는 안전하다고 봐요. 어제 어떤 청문회에 대한 결과, 이런 결과값 때문에. 증시는 다시 한번 고점 플레이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 네, 박스 구간 내에서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도. 자, 이상입니다. 네, 국채를 걷어들이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이 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은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아주 급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급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긴박하죠, 지금. 긴박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드리면 예. 어제 전일이죠. 전전일. 네, 전거래일을. 전전일 저점 깨지면 진짜 증시 힘들어져요. 네.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200일선이 뭐 맞다 갔다고. 제가 기준은 200일선으로는 안 보는데 네. 그럼 마스터님 기준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위험하다고 보셨어요? 전전일까지 좀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는 국채 상승분이 굉장히 강한 시기면서도 네. 물가가 안정화 들어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가 안정 들어가면 힘들다고 증시는. 네. 네. 참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아이러니하고. 그러니까 이때만 적용되는 시장이에요. 예. 이때만 이 긴축을 하는 시기에 대한 그때만 적용되는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평상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건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지금 일봉부터 먼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 이게 마지막 파동에 대한 어떤 지지 레벨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15,000 초반대. 그죠? 지금 포인트 본다면은 나스닥 선물 지수로 15,152.50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당분간 안 깨질 걸로 봅니다. 그럼 지금 이 레벨링 구간에서 파동이 이제 다시 박스권이나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상단 16,000까지 다시 도달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이제 1월 2주차, 3주차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일 거예요.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겠네. 그죠? 간단합니다. 자, 전전일까지 시장이 박스권으로 요동을 쳤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물가를 굉장히 우려하지만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내리고 다시 보지만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왜 증시가 요동을 치냐면은 자, 지금 긴축한다니까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니까 국채 금리 올라가죠. 그죠? 네. 그리고 물가는 또 어떻게 돼요? 안정화되고 있죠. 안정화되잖아요. 왜냐 돈을 안 푸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푼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두 개가 순간적으로 교차할 뻔했어요. 그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게 상승 레벨링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요동친 거예요. 다만 지금 국채가 더 상승하는 건 오히려 3월 이후로 좀 미뤄졌고 왜냐? 그때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지금 전일까지 국채가 상승했던 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우려 이 정도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완화됐잖아요. 국채 금리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안정 구간에 들어갈 거고 물가는 그 효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멈돌 거예요. 그 기간 내에는 증시는 상승 레벨링을 유지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미증시는 더 올라간다. 아직은.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직은. 네, 그 파월 의장의 일시적이라는 단어와 맞먹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단어네요. 정확해요. 네. 이그젝틀리 네. 정확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한마디. 네. 아직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얘기 드리지만 예. 환율을 집중하지 마세요. 음. 그 의미 없어요 해석이. 제가 잠시만 환율 차트 한 번만 보고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네. 항상 이제 환율에 이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네. 항상 안 좋은 시즌에 환율이 급등해 갖고 그렇죠. 이게 세뇌당한 거예요. 네, 외국인 야, 자료가 우리 빠져나가고. 임원 때도 올라가고 우리 예. IT 버블 때도 그때도 올라가고 이제 환율 또 올라가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고점 나왔어요. 이걸로 해석이 안 돼요. 증시는. 네. 왜 그러냐?
미국이 3번 올린다, 긴축 속도 빨리 당겨 버린다면은 이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통화 정책이 오차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율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을 하락 요인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려요. 여기에 네.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마스터님께서 그 1,200 그 원달러 환율이 고점의 확률이 높다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또 1,190원대로 내려왔어요. 제가 원래 작년에 예상을 한 게 네. 제가 작년에 7, 8월에 예. 이제 1,120원, 1,100 이제 40원 이때였거든요. 이거는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1,200원대까지. 이건 다시 보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때 6월 때 이제 한국은행이 긴축 시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미국이 다가서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통화 정책만 이해하시면은 이건 보여요,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밖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질문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 주말에도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현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또 보조지표를 이용한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